那个飞机就往那掉了，又要落，危险啊！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북한은 극심한 수해 속에서 우리 측 관련 보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함께 북한 이슈들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력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보름 만에 쓰레기 풍선을 다시 살포했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저녁부터 한 24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잊을만 하면 이렇게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이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예, 분명히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이제 극심한 수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방금 보여주셨는데 극심한 수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 풍선을 날릴 여력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쓰레기 풍선을 날리려면 기상 조건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북풍이 불어야 됩니다. 북쪽에서 남으로 부는. 근데 아마 어제 북서풍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240개가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 경기 북부에 떨어진 건 한 10개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신고된 건수는 2건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뭐 종이 조각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유의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남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을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에게 또 그걸 묵과하고 있는 정부에게 이걸 보내서 전단을 중단시키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서 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이거 뭐 별 효과 없는 거야. 그거 하지만 난 보낼 수 있어. 이런 의도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물 풍선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쓰레기 풍선으로 부르고 있는데 북한의 풍선 살포 올해 들어 벌써 11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확성기 전면 가동 들어간 바 있지만 우리 측 피해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앞으로 추가 대응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측 피해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 중에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험 요소가 늘 있지요. 지금 합참은 어쨌든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요격을 하거나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그걸 안전하게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풍선을 계속 날린다면 우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이 뭐 무궁무진하죠.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북 확성기 지금 고정식 확성기에서만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걸 24시간 확대할 수 있고 예. 내용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확성기를 활용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 풍선은 북한 군 당국이 직접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에 중단한 우리 군 당국이 했던 우리의 풍선이 있습니다. 아, 민간 말고 군에서. 우리 군이 예. 운영했던 풍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 풍선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북한이 간절히 요구를 해서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에 중단을 했고 20여 년 동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도를 넘는 행위를 북한이 계속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군 당국이 나서서 이 풍선을 다시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2004년에 중단했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수해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을 2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지역을 찾았을 때 이 고무보트를 탄 모습이 좀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수재민을 찾는 의도 아무래도 뭐 민심 달래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이번에 북한의 이 수해는 6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뭐 지도자로서 현장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자기들의 권력을 장악하고 또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27일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김정은 평양에 있었거든요. 예. 늦었습니다, 조치가. 그런데 이제 실제 물에 잠기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SUV를 타고 물이 바퀴가 반 잠기고 또 보트를 타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나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피해 복구 위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했는데 북한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전체 보도의 한 반 정도가 김정은의 이 수해 복구를 위한 노력의 그 내용을 선전 이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 TV조선에서 북한 수해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 파악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대남 비판을 강도 높게 하면서 저희 TV조선 보도 내용을 고리로 삼아서 날조된 여론을 전파시키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도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 언론에 대해서 비판한 것 전에 보신 바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우리 언론에 대한 비방의 수위를 높였던 건 뭐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 언론을 직접 지목하면서 날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것이 북한 정권에게는 뼈아픈 조치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TV조선이 그런 보도를 했죠.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헬기도 추락을 했었고요. 예. 실제 김정은도 열차에서 현장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덮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이거는 이번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인데 피해를 덮는 거죠. 사실 이런 피해를 입으면 현장 사진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보도되는 게 일반 국가야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결국 북한이 우리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정부가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제안하는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이번 수해 피해를 정권의 위상을 높이고 대남 적개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 조카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이 주애를 깍듯하게 의존하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자, 뭐 영상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자, 김여정은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서 주애를 응대하고 또 주애는 보란 듯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자, 김정은 딸 김주애가 이렇게 되면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이 되는 겁니까? 예, 유력한 후계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얼마 전 국회 정보위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었죠. 실제 그동안 2022년 11월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 2년 가까이 뭐 김정은의 주요 이 행보에 늘 따라다녔어요. 군사, 경제, 민생 행보에 그런 여러 가지 김주애의 그런 동선과 또 김주애에 대한 북한 언론의 표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김주애를 그 고모인 김여정이 직접 안내하는 모습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 왕조 시대에 공주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이죠. 예. 물론 국정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떤 반응 여러 가지를 보면서 김주애의 이 동선의 공개 여부, 표현 여부를 좀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또 김주애 말고도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 다른 사람이 후계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직은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지금 10대 초중반인데 북한 주민들 뭐 수해로 민심도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 반발을
이겨내고 실제로 후계자로 등극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예, 일단은 김정은의 나이가 이제 만 40세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의 이 유고 이를테면 지금 심혈관 질환, 140kg, 당뇨, 고혈압,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김정은이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만약에 유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바로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김여정이 그걸 대신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후계자는 아니더라도 섭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극심하게 어려운데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김여정이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자꾸 나서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그게 불편하게 비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영상에는 나왔지만 위치가 김정은보다 뒷줄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주애의 등장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은 북한 정권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